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 리치입니다. 예, 오늘은요, 2021년 6월 17일이고요. 빅토리아주는 오늘 자정부터 해가지고, 또 락다운이 완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뉴사우스웨일즈주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뉴사우스웨일즈주 조심하시고요. 락다운에 들어가지 않길 바라봅니다. 예, 오늘 새벽에 FOMC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죠. 3개월마다 한 번씩 미 연준에서는 경제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내놓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갖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미 연준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뭐 통화정책 회의에 대해서 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가셔가지고 뭐 PDF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서 바로 이제 아무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개된 거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2시에 이제 공개가 됐고요. 공개가 되자마자 뭐 시장이 좀 출렁이었습니다. 저도 자고 일어났는데 한 새벽 4시 정도에 깨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수를 좀 보니까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예, 아무튼 어느 부분에서 이제 흔들렸는지를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전망치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실질 GDP 성장률하고 그 다음에 실업률 그리고 PC 미 연준에서 보는 이제 물가죠. 그리고 핵심 물가 지수 이렇게 해갖고 네 가지를 이제 봤는데 3월 달하고 저도 이제 영상으로 3월 달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3월 달하고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실질 GDP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중간값이 되는 거고 중간값에서 어느 정도 이제 레인지,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이제 레인지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선이다라는 걸 나타내는데, 중간값 같은 경우는 실질 GDP가 올해 7% 정도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3월 달에는 한 6.5%인데, 이걸 이제 0.5% 정도 더 올려가지고 7%를 성장할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7%를 그러니까 예, 중국이 아니고 미국이 7%를 성장한다는 건 굉장히 빠른 성장이죠. 그 다음에 2022년에는 크게 변화 없이 3.3%를 기록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2023년대에서는 한 0.2%더 올려가지고 2.4% 성장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미국의 이제 실질 성장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낮아졌는데, 요게 이제 예상하기로는 요거는 이제 전체 레인지, 그 다음에 중간 이제 레인지, 그리고 중간 값을 같은 경우는 한 7% 정도, 7% 정도 성장할 거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에는 좀 낮아져가지고 중간 값이 뭐 한 3.3%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 2023년에는 한 2.4%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은 이제 실업률인데요. 실업률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3월 달이나 뭐 요번에 6월 달이나 크게 변화 없이 고용은 그렇게 들어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다음이 이제 물가인데 물가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치가 3월 달에는 2.4%였는데 요번에 3.4%까지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훅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2022년도가 2.1%, 2023년도가 2.2%를 상회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그림을 이제 보시면, 예, 현재 같은 경우는 물가가 이런 식으로 좀 낮아졌다가 이게 쭉 올라가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예상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2%가 물가 이제 목표제였다 그러면 2%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 인상을 하죠. 근데 미 연준에서는 지금 평균 물가제를 도입을 하면서 2%에서 3% 평균적으로 물가가 2%를 상회하게 되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런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물가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은데 2022년하고 2023년에도 2%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에서는 상당히 시장 반응이라든지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데라고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핵심 물가 지표도 식료품하고 뭐 유가라든지 이런 변동이 심한 거를 이제 빼고 물가 상품을 담은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런 식으로 한 3. 아까 전에 보니까 3% 정도 된다라는 거고,
2022년도는 2.1%, 2023년도 2.1%. 그러니까 핵심 물가 지표도 전부 이제 2%가 다 상회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연준에서 중간값으로 이제 보는 금리 인상인데 2023년에 금리가 0.6% 정도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중간값이 그렇게 점도표가 이제 찍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도표가 이제 18명의 연준 위원이 있습니다. 하나씩 점을 가지면서 찍는데 2021년에 금리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점을 이렇게 하나씩 찍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로금리 이쪽은 금리 인상 안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3월 달 거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3월 달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2022년도에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 2명이 이제 더 늘어난 거고 두 차례 할 것 같다가 1명이 이제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23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3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한 번 할 것 같다. 1명. 근데 이게 1명이 더 늘어난 거고 그리고 2번 할 것 같다. 2명이 더 늘어났고 3번 할 것 같다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4번 할 것 같다. 1명이 더 늘었고 5번, 6번 할 것 같다가 2명이 이제 찍혔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점도표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겠죠. 아무튼 찍혀 있다라는 거. 예, 실질 GDP 성장률이 어디에 이제 위치할 건지를 연준 의원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18명의 이제 연준 위원들이 있는데 어디다가 이제 점을 찍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작죠. 근데 2021년도에는 아까 전에 중간값이 한 7% 정도였죠. 그러니까 7%면은 여기에 이제 상당히 많은 연준 위원들이 표를 줬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한 9명 정도가 표를 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간값이다. 그러니까 뭐 미국 실질 GDP 성장률이 2021년도에 뭐 한 6.2%에서 한 6.3% 될 것 같다. 그 연준 위원 중에 1명이 여기다가 이제 찍은 거고 그 다음에 1명, 뭐 2명, 그 다음에 이쪽에도 2명, 1명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각 중간값을 이제 보니까 이게 한 9명이 여기다 찍으면서 한 7%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달에 어디에다가 이제 가장 많이 찍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2022년도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해서 중간값을 구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실업률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가인데 물가가 3월 달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봤는데 요게 이제 확 바뀌면서 거의 뭐 한 1%가 증가할 정도로 연준 위원들이 물가 상승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1.9에서 2% 정도가 물가가 상승할 거로 봤는데 요게 이제 조금 낮아서 조금 더 높아질 거다라는 연준 위원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겠죠. 2023년에는 조금 더 요만큼이 올라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핵심 물가 지수가 3월 달에는 요 정도 레인지였는데 요게 아예 그냥 요쪽으로 다 몰리면서 물가가 뭐 2.9에서 한 3% 정도 2021년도 기록할 거다라고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연준 의원준 10명이 찍었어요. 10명이. 그 다음에 22년도에는 이 정도가 가장 많은 과반이 차지를 했다. 23년도에는 마찬가지로 2.1%, 2% 이상이 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네요. 한 10명 정도가 2.1%에서 2.2%를 찍었다. 이거는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린 점도표하고 좀 비슷하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이쪽에 1이라고 이제 써져 있는 거는 만장일치로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뭐 실질 GDP 성장률 예상을 할 때 만장일치로 불확실하다라고 이제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0.5 같은 경우는 과반수 이상이 불확실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한 80% 위원들이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이제 느끼는 거죠.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실업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요번에는 이제 전 3월 달하고 6월 달하고 비교를 했을 때 큰 차이가 없네요. 불확실성은 계속 가져가고 있다. 그런데 물가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로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내려갔다가 뭐 이런 불확실성이 좀 클 수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불확실성이 크게 되면 연준 의원들이 통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게 크니까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얘기겠죠. 그 물가 같은 경우는 지금 만장일치로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느끼고 있네요. 이것도 핵심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로 만장일치로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업사이드하고 다운사이드 위험 가중치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GDP 성장률이 올라갈 위험이 있습니까? 내려갈 위험이 있습니까?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투표를 했겠죠. 근데 거의 똑같이 만장일치로 뭐 업사이드 위험도 없고 다운사이드 위험도 없다. 그러니까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다음은 실업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틀립니다. 물가 같은 경우는 업사이드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물가가 확 올라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핵심 물가 지수도 크게 오를 수 있다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 연준에서 이제 보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 중간값을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2022년도에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이제 중간값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런 물가라든지 그 다음에 기준금리하고 점도표하고 조금 매파적으로 이제 나오면서 시장 반응이, 야, 이거 매파적으로 좀 나온 거 아니니? 기준금리가 땡겨지는 거 아니니? 라고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요번 발표는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 반응을 한번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미 달러 대비 호주 달러 움직임인데요. FOMC 통화정책 회의가 끝나자마자 호주 달러가 77센트 정도에 계속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 이게 75.77센트까지 떨어지는 확실히 쭉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3년물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인데요. 국채 수익률이 이 정도 선에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거의 뭐 0.1% 정도가 올라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국제 3년물 수익률은 기준금리하고 연동된다는 거 다들 아시죠? 호주 10년물 국채 수익률인데요. 1.4%대까지 낮아졌다가 간밤에 다시 이제 훅 오르는 한 1.6%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뭐 한 1.58% 정도로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이 정도까지 훅 올라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뭐 FOMC 회의를 어느 정도 약간 매파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FOMC 통화정책 회의에서 전망치를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호주 중앙은행 총재 연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역대급으로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